이 이야기는 히카루가 건물에서 강력한 빛의 광선이 발사되는 것을 발견하면서 시작됩니다. 경보가 울리고 중요한 무언가가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경비원들이 패닉에 빠집니다. 도둑의 이름은 아키이며 그녀는 화려한 탈출을 시도하지만 경비원들은 지붕에서 그녀를 잡아냅니다. 하지만 아키는 평범한 도둑이 아닙니다. 그녀는 메카 요우드 호스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무기를 꺼내고 경비원들을 제압하려 하지만 그들은 반 메카 요우드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결국 체포되고 다른 호스트가 나타나서 도난당한 큐브를 되찾으려 합니다. 아키의 메카 요우드는 조용히 있지 않습니다. 그 종류가 인간들에 의해 얼마나 잘못 대우받는지 분개하며 말합니다. 파란 머리를 가진 남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메카 요우드를 인간들의 도구로만 여깁니다. 그는 큐브를 회수하고 아키를 비웃지만 아키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법 같은 트릭으로 그녀는 자유로워지고 거대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남자는 그녀를 잡으라고 요구하지만 아키는 너무 빠르고 민첩하다. 혼란 속에서 그녀는 큐브를 떨어뜨리며 그 용기를 깨트린다. 그런 다음 거대한 에너지의 파동이 터져나오고 히카루가 이전에 보았던 것과 같은 빛이 나온다. 에너지가 확 터지자 히카루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마치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듣는 것 같다. 다음 날 히카루는 학교에 가지만 여전히 그가 본 것이 충격적이다. 지하철에서 그는 갑자기 공황 발작이 일어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친구들이 나타나 그를 막는다. 근처에서 익히는 그녀가 일으킨 혼란 때문에 꾸중을 듣고 있다. 큐브가 여전히 근처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녀는 다시는 헛소동을 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나중에 히카루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들었던 이상한 목소리와 전날 밤의 밝은 빛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더 가까이에서 바라본 후 건물이 폭발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휴대폰에 그것을 녹화했지만 이유는 모르겠지만 영상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히카루는 근처에서 밝은 무언가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언급하지만 그것도 영상에는 없다. 그의 친구들은 그의 이자 크일러 이야기를 믿지 않고 이상한 꿈이라고 일축한다. 그들은 그가 유령을 믿는다고 비웃지만 갑자기 히카루는 다시 그 목소리를 듣고 충격에 빠진다. 히카루는 그 신비로운 목소리를 향해 달려가지만 멋진 경찰에게 멈춰 세워진다. 경찰은 그에게 경고한다. 그는 제한구역에 접근하고 있다. 경찰은 그에게 집에 가라고 하지만 그냥 그를 거기 두고 아무 일도 아닌 듯이 경고를 무시한다. 히카루는 다시 그 목소리를 듣고 도움을 요청한다. 그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고 그는 제한구역으로 뛰어들어가 도움의 출처를 필사적으로 찾는다. 그의 필사적인 탐색은 빛나는 큐브로 그를 이끌고 그 안에서 오는 목소리가 다시 도움을 요청한다. 히카루는 지금 충격을 받았지만 호기심이 생겨 결국 큐브를 만지게 된다. 큐브가 갑자기 하늘로 곧장 솟구치고 히카루는 그것이 다시 내려오는 것을 보자 극도의 패닉 상태에 빠진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터치하기 전에 거대한 힘의 폭발을 방출한다. 빛이 눈부시고 너무 강렬해서 아키도 어디에 있든지 그것을 알아챈다. 하지만 히카루는 더 큰 문제가 있다. 거대한 팔이 갑자기 그의 등에 솟아나고 그 팔은 자유를 축하하고 있다. 더 이상한 것은 히카루는 그 팔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후 그는 아직 목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파악하려고 애쓰는 동안 그 팔이 편안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팔은 히카루에게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이름을 물어보지만 히카루는 이해할 수 없이 정신이 나가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 팔은 정중하게 먼저 자신을 소개하려고 하다가 정작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렸음을 깨닫는다. 패닉 상태에 빠진 히카루는 그것을 떨쳐내려고 하지만 그 팔은 마치 집착하는 애완동물처럼 그의 후디에 붙어 있다. 그러니까 히카루가 이 광기의 상황을 이해하기도 전에 드론 하나가 목표물을 발견했다고 선언한다. 히카루는 그것이 단지 배달 드론이라고 생각하고 팔을 벗어나려고 무시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것은 아마존 패키지가 아니라 대량 파괴 무기가 나타난 것이다. 이제 히카루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야 한다. 달리면서 히카루는 팔에게 홀이 젠장 떠나가라고 소리치며 드론과 함께 놀라고 말한다. 하지만 팔은 히카루가 이제 유일한 친구라고 주장한다. 혼란 속에서 히카루는 넘어지고 팔은 그의 바지를 강제로 벗겨버린다.
바지를 입지 않은 틈물 사이로 공포에 질린 히카루는 여전히 팔을 사용해 드론을 막고 자신을 반으로 잘리지 않도록 한다. 팔은 적절한 타이밍에 웃을 때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더욱이 나쁜 상황은 몇 개의 터미네이터 스타일의 드론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히카루를 진정시키려는 팔은 그들이 함께 일하면 탈출할 수 있다고 말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트리거 팔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무리가 있습니다. 한 명의 남자는 그것이 다시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무작위로 어떤 인간과 접촉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아이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그냥 일반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룹의 회장은 화난 하얀 달 같은 남자에게 이 모든 혼란을 맡기고 즉시 그 지역 주변에 경계선을 설치하게 합니다. 그의 최우선 과제는 트리거 팔을 포획하는 것이며 그 아이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한편 히카루는 잠시 동안 숨을 수 있었고 팔은 그가 빠른 달리는 솜씨를 칭찬합니다. 히카루는 여전히 겁에 질려 있어 팔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하지만 팔은 자신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 팔이 확신하는 유일한 것은 히카루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팔은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호출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알비트리움입니다. 그래서 히카루는 혼란스러워하며 이 알비트리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팔은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히카루의 이름을 묻습니다. 히카루는 아직 CH8에게 관심이 없어 보이고 그녀는 혼자서도 잘 도망칠 수 있는 팔에 대해 말하며 걸어간다. 그러나 팔은 걱정스럽게도 그들이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히카루는 그런 말을 듣지 않으려 한다. 그는 팔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비난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더 안전할 것이라고 말한다. 히카루가 멀어질수록 팔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고 거의 히카루에게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히카루는 망설이다가 다시 돌아와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팔은 빠르게 회복되고 히카루는 다시 떠나려 한다. 이런 식으로 몇 번 반복되며 히카루가 가까이 있어야 팔이 완전히 에너지를 잃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히카루는 불만스럽게 후드를 다시 입으며 팔도 함께한다. 그 순간 드론들이 다시 나타난다. 그러나 이번에는 히카루가 견디지 못하고 팔에게 무언가 해달라고 요구한다. 팔은 주저하지 않고 히카루를 붙잡아 끌고 간다. 한편 파란 머리 남자는 드론들이 이 민간인을 처리하기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근처에서 숨어있는 아키에 집중해야 한다. 아키는 아래에 있지만 놀랍게도 방향 감각이 정말 나쁘다. 그래서 귀에 있는 목소리가 그녀를 안내하려고 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라고 하지만 긴 길을 돌아가는 대신 아키는 건물을 부수고 싶어하는 팔을 고민하다가 대신 틈새로 들어가기로 한다. 한편 히카루는 여전히 목숨을 걸고 도망치고 있지만 아키는 결국 그를 추적하고 그녀는 쉽게 드론을 처치하기 위해 팔을 풀어준다. 아키는 히카루의 팔을 알마라고 부르며 위협하고 움직이면 그 자리에서 끝내겠다고 경고한다. 아키의 팔은 그녀에게 타겟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대본을 읽어야 한다고 상기시키지만 파란머리 남자가 끼어들어 어젯밤의 사건에 복수하고 싶어한다. 결국 그는 아키의 팔과 다투게 된다. 알마는 히카루가 탈출할 방법을 지적하고 아키는 팔을 뻗고 있어 그들을 쫓을 수 없다. 히카루는 기회를 잡는다. 드론들은 물론 그를 계속 쫓고 아키의 분노는 치솟는다. 히카루는 이 제한 구역에 발을 들여놓은 것에 대해 이미 후회하고 있으며 그의 뒤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하다. 알마는 그가 히카루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보며 그냥 그를 두고 떠나라고 말한다. 모두가 그들을 노리고 있고 알마는 히카루가 더 이상 그 일에 휘말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히카루는 망설인다. 만약 떠난다면 알마는 모든 힘을 잃게 될 것이고 이 순간은 히카루가 얼마나 다정한 사람인지 보여준다. 알마의 결의가 강해지고 그는 좋은 사람들이 다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상기시킨다. 그래서 그는 히카루에게 모든 것을 잊고 최대한 빨리 도망치라고 말한다. 바로 그때 아키가 파란머리 남자를 처치하고 알마의 끊임없는 도망에 지친다. 코너에 몰린 알마는 항복하고 아키가 히카루를 놓아준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동의한다. 하지만 히카루는 더 이상 두려운 아이가 아니므로 그는 비겁한 짓은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지금 도망친다면 씁쓸한 기분이 들 것이다. 아키는 명백히 지쳐서 두 사람 모두를 없애야겠다고 결심한다. 하지만 알마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한다. 그는 히카루에게 앞으로 나서라고 하지만 히카루는 혼란스러워 망설이자 알마는 이것이 유일한 탈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히카루는 깊게 숨을 쉬고 방금 만난 팔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간다. 그 순간 알마는 격렬한 변화를 겪으며 히카루에게 아키에게 강력한 펀치를 날릴 수 있는 힘을 준다. 아키는 그들이 탈출할 때 어쩔 줄 몰라 손을 뻗기만 한다.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하수구에서 기어나와 히카루는 이번에 제대로 자신을 소개한다. 건물에서는 어떤 아이가 분노로 쓰러지며 누가 자신의 메카 유드를 훔쳤는지 묻고 있다. 그는 경로하며 트리거암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아키의 상사는 그녀가 팔을 놓쳐서 실망한다. 하지만 그는 이해한다. 아무도 민간인이 알마를 조종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촉박하고 적들이 그들의 뒤를 쫓고 있다. 그래서 그는 아키에게 팔을 회수하라고 명령한다. 이후 히카루는 학교로 향하며 거대한 말하는 팔을 숨기면서 정상적으로 행동하려고 한다. 그는 자신이 무사하다고 생각하지만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아키를 발견하고 마음이 무너진다. 아키는 이제 학교의 최신 학생이다. 모두를 무시하고 분노한 아키는 히카루의 자리, 바로 옆으로 자신의 자리를 끌어오고 차가운 분노의 시선으로 자신을 소개한다. 이 상황에 우리 소녀는 완전히 말문이 막힌다. 히카루가 아키의 강렬한 죽음의 시선을 무시하려고 할 때 그는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 두 명의 요원인 완너와 투주가 근처 건물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다. 그들은 카가미 그룹 소속으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트리거암을 회수하라는 임무를 맡았다. 심지어 살인까지 포함된다. 투즈는 아이를 죽이는 생각에 흥미를 느끼지 않지만 수업 후 히카루는 아키를 피하기 위해 화장실로 몰래 들어간다. 그는 그녀가 실제로 학교까지 따라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오늘은 그녀가 싸움을 찾고 있는 것 같지 않다. 히카루는 그녀가 학교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알마는 이것이 그들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라고 생각한다. 어제의 혼란은 그들로 하여금 아키와 싸울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처음에는 그녀가 어느 정도 친절해 보였지만 히카루는 조금 다르게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잃어버린 가장 좋아하는 바지가 그날의 증거였다. 그러나 아직은 알마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의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아키와 함께 가거나 경찰에게 신고해야 한다. 히카루는 알마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하지만 알마는 화장실 휴지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에 너무 바빠서 진심으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데 이웃 화장실에서 엿듣고 있던 아키가 끼어든다. 그녀는 히카루에게 경찰에게 신고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히카루를 곧 카가미에게 넘길 것이다. 그리고는 화장실 격벽을 넘어 히카루에게 그녀가 그의 보디가드가 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히카루는 남자 화장실에서 그녀와 너무 가까워져 당황하며 문을 박차고 나가고 아키는 그를 쫓아간다. 나중에 아키를 잃고 히카루는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아키가 그를 끈질기게 쫓아다닌 덕분에 친구들은 그가 그녀와 사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히카루는 부인한다. 하지만 그의 미약한 항변은 그리 설득력이 없고 아키가 다시 그를 찾으러 옥상에 나타날 때 더욱 그렇다. 히카루의 친구들은 아키를 부르며 그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그 순간 히카루는 사라진 듯하다. 어떻게든 그는 순식간에 빠져나가 숨었다. 알마는 히카루의 행동에 혼란스러워하며 그가 이미 아키와 이야기해보자고 합의한 상황에서 왜 피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때 히카루의 반 친구가 옥상에 나타나 아키를 온통 찾아 헤맨 듯하다. 메루는 미소 짓고 자신을 메루라고 소개하며 아키를 만나서 기쁘다고 말하지만 아키의 반응은 따뜻하거나 포근하지 않다. 메루가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아키의 차가운 표정이 새로운 학생인 자신에게 긴장한 것이라고 착각한다. 따라서 어색함을 덜기 위해 그녀는 아키에게 환영 선물로 쿠키가 담긴 트레이를 제공한다. 히카루는 아키가 폭발할 줄 알면서도 절반은 기대하면서 놀랍게도 아키가 쿠키에 완전히 매료된 것 같다 라는 것을 본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주먹만한 크기의 쿠키를 입에 넣는다.
쿠키를 빠르게 먹어치운 아키 때문에 약간 당황한 메루는 자신의 선물이 좋아졌음을 기뻐한다. 그런 다음 친구가 될 수 있냐고 묻자 아직 씹고 있는 아키는 별 생각 없이 괜찮다고 답한다. 이 장면을 지켜보며 히카루는 놀란다. 아키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상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그녀와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음 차단 헤드폰을 쓰고 하루의 나머지를 낮잠으로 보내며 그녀를 피하려 한다. 한편 아키가 쿠키를 계속 먹는 동안 메루는 그녀와 히카루의 관계에 대해 물어본다. 그때 아키는 자신이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를 찾고 있어야 했다는 것을 갑자기 기억합니다. 도움을 주고 싶었던 메루는 아키를 히카루와 단둘이 만나게 하는 계획을 씁니다. 그날 늦게 히카루가 학교에서 조용히 나가려 할 때 메루가 갑자기 나타나 아키가 쓴 손편지를 그에게 건넵니다. 히카루는 이 상황이 어디로 가는지 이미 알고 있으며 그가 예상한 대로 아키가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메루는 자신이 중매를 서고 있다고 확신하며 히카루를 학교의 한 외진 곳으로 끌고 가 아키가 사랑을 고백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를 떠나게 하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선택지가 없는 히카루는 아키가 기다리고 있는 교실로 들어가 그녀가 이 모든 난리에 메루를 끌어들였다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아키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모든 것을 부인하며 이것이 모두 메루의 아이디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도 히카루는 그녀가 하루 종일 자신을 따라다녔음을 지적하며 그녀의 의도가 무엇인지 요구합니다. 마침내 아키는 본론으로 들어가 자신이 아오엘엠에스라는 조직의 일원이며 임무는 알마를 보디가드로서 지켜보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알마는 아키가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키는 자신의 임무가 알마를 보호하는 것이지 히카루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빠르게 정리합니다. 그녀는 히카루에게 일어나는 일에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알마가 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그녀의 임무의 일환으로 두 사람을 본부로 데려가야 한다. 그녀는 히카루에게 협조만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키고 알마는 이것을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지만 히카루는 아직 아키를 신뢰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해 회의적이다. 알마는 히카루의 주저함을 이해하지만 아키가 그에 대해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그것을 알아내야 한다고 말한다. 알마는 여전히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히카루는 그를 불쌍하게 여기기 때문에 히카루는 아키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마지못해 그녀와 가기로 동의한다. 그러나 결정을 내리기 전에 히카루는 왜 그가 너무 멀리 움직일 때 알마의 힘이 약해지는지를 알고 싶다고 요구한다. 이것을 직접 목격한 후 아키의 머리는 잠시 멍해진다. 그녀의 경험상 메카유드가 자켓 같은 간단한 것에 융합되는 것은 불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정보는 없다. 그녀는 히카루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를 검사하기 위해 데려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녀의 갑작스러운 공격성에 히카루는 놀란다. 히카루는 당황하며 알맥에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있는지 물어본다. 알마는 어제 아키에게 발휘했던 같은 힘을 사용해 보려고 한다. 거대한 빛의 섬광이 있지만 알마가 아직 너무 약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히카루는 오직 한 가지 선택만 남는다. 그는 알마를 붙잡고 최대한 빨리 달린다. 히카루는 정문을 향해 가지만 막 탈출하려는 순간 메루가 그의 길을 막고 나선다. 그녀는 그가 떠나기 전에 아키와 이야기를 끝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건물 밖에서는 투즈와 완너가 출입구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지만 학교 소녀가 밖에 서 있어 그들은 정체가 들킬 위험 없이 움직일 수 없다. 안에서는 히카루가 다른 출구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지만 다른 출구는 모두 막혀 있어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고 그의 유일한 선택은 위로 가는 것이다. 한편 아키는 그를 필사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오른팔인 덱스가 오른쪽 복도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왼팔인 신이가 왼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놀랍게도 아키는 둘 다 무시하고 직진한다. 그녀는 바닥을 부수며 히카루 위로 곤두박질 친다. 지금 히카루는 도망칠 곳이 없지만 아키는 왜 히카루가 어제 자신을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히카루는 아무도 죽이지 못한다는 말로 설명하려 하지만 아키는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녀는 히카루가 음험한 짓을 하고 있다는 확신에 차 있다.
알마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알마는 히카루가 여기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변호하지만 아키는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알마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히카루를 보호하려 하지만 알마의 능력이 다시 작동하지 않자 아키는 히카루와 알마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녀는 히카루를 제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알마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한다. 그런데 물론 이때 메루가 소란 때문에 달려온다. 그녀는 장면을 보고 잘못된 결론을 내린다. 사적인 순간을 방해했다고 생각하며 아무 말 없이 어크워드하게 돌아서서 떠난다. 그리고 그녀가 떠난 후 아키는 일을 마무리하려 한다. 하지만 이미 히카루는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추적을 시작해야 한다. 아키의 시야에서 벗어나자 히카루는 조용히 일어나서 정문을 통해 빠져나가려 한다. 하지만 와너에게 막힌다. 이제 와너는 가가미 그룹의 유니폼을 입고 있어서 히카루는 긴장감에 휩싸인다. 와너는 가볍게 말한다. 히카루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가가미 그룹이 드론으로 히카루를 거의 죽일 뻔했기 때문에 히카루는 그에게 어떤 페이버도 해주고 싶지 않다. 완너는 반쯤 진심이 아닌 사과를 건네며 드론들이 실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실제로는 잡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며 경고도 없이 음파 캐논으로 히카루를 겨냥해 발사한다. 그 물리적인 손상은 없지만 히카루는 어지러움에 무릎을 꿇고 말아. 그런 다음 완너는 문을 박차고 열어 투주에게 명중할 수 있는 시야를 제공하지만 멍청하게도 그녀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다. 하지만 그가 옆으로 비켜서자 아르마는 이미 히카루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끌어냈다. 히카루는 여전히 어지러워하고 있지만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다시 안으로 기어들어가서 악몽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투즈는 완너가 그녀의 사격을 망쳤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시간 낭비를 그만두고 벽을 파괴하기 시작하며 히카루를 맞추려고 한다. 히카루는 그녀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확신하며 패닉 상태에 빠져 있지만 아르마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완너가 메카요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아르마는 그것에서 어떤 의식도 감지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이상하다. 그 순간 완너는 히카루에게 또 다른 음파를 쏘아 히카루는 복도 끝에 쓰러진다. 하지만 투즈가 사격을 하자마자 이키가 날아와 마지막 순간에 그의 생명을 구한다. 물러서지 않는 완너는 또 다른 음파를 발사하고 이키는 그것을 막으려 하지만 히카루처럼 어지러워져 바닥에 쓰러진다. 완너는 이 순간을 즐기고 있어요. 그는 사람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이키는 그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겠죠. 그래서 그녀는 다시 일어나 알마를 보호하기 위해 결심하고 히카루에게 아직 도망칠 수 있을 때 뛰어가라고 애원합니다. 히카루는 머뭇거리며 이키가 혼자 싸우는 것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이 카가미 그룹이 알마를 손에 넣지 못하게 하려면 그녀를 두고 가야 한다고 애원합니다. 마침내 히카루는 이를 듣고 이키가 완너를 붙잡아두는 동안 달아납니다. 물론 완너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새로운 무기를 꺼내고 이키는 그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히카루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동안 그는 모두가 자신을 쫓아오는 것에 점점 더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알마가 그를 멈추고 결국 이키를 두고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히카루는 이키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망치라고 말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알마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를 버리고 싶지 않아서 히카루의 등에서 뛰어내려 히카루가 탈출할 수 있도록 벽을 뚫습니다. 하지만 알마가 이키를 돕기 위해 돌아가려 할 때 그는 히카루에게 너무 멀리 움직일 수 없어서 곧 힘을 잃고 알마가 그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히카루는 돌아가서 도와주겠다고 동의하지만 그들은 워너와 그의 치명적인 음파 대포에 맞서기 전에 확실한 계획이 필요하다. 한편 워너는 메카 유드의 의식을 억제하는 수갑을 사용하여 이키를 물리치는 데 성공하고 그녀를 무력하게 만든다. 그는 그녀를 옥상으로 끌고 가는데 거기서 투스가 그녀를 저격할 예정이다. 하지만 워너의 놀람과 달리 투스는 일을 끝내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것에 불만을 품고 직접 나타난다. 그녀는 이키를 한번 보고 그녀가 너무 한심하다고 조롱하며 경멸을 바렐이 참고 있다. 투스는 분명 그녀를 죽이고 싶겠지만
이키를 살아서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녀는 원어에게 안으로 돌아가 히카루를 찾으라고 말하지만 히카루는 이미 그쪽으로 오는 계단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다음 히카루가 원어를 발견하자마자 주먹을 날린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는 전투가 아니라서 원어는 쉽게 피한다. 히카루는 무술의 달인이 아니지만 완어의 공격이 자신에게 먹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 완어는 그걸로도 그를 공격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히카루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어 소닉 웨이브에 면역하다. 그의 목표는 단지 이키가 게임에 다시 복귀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녀를 흘겨본 순간 그녀가 포로로 잡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것은 그의 계획에 차질을 빚고 그래서 빠르게 생각한 히카루는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그는 아르마를 이키에게 던져 샤크렛에서 그녀의 메카 유대를 해제하려 한다. 물론 아르마는 히카루로부터 너무 멀어지자 곧바로 전력을 잃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히카루는 달려가야 한다. 그런데 스나이퍼라고 해야 할 투스는 자신의 사격을 완전히 놓치고 말았다. 알마와 히카루는 이키를 구출한다. 그녀가 일어서는 순간 이키는 투스를 붙잡아 인간 방패로 삼고 완너에게 돌진한다. 완너는 투스를 쏘고 싶지 않아 주저하지만 그녀는 임무를 위해 쏘라고 명령한다. 그는 실행하지만 결국 투스를 기절시키는 것밖에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키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완너에게도 일격을 날린다. 그들의 싸움으로 인해 건물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리고 무너질 직전에 투스는 의식을 되찾고 날아가 버리며 완너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잔해에 묻히게 된다. 그때 이키와 히카루가 무사히 빠져나오는 것을 본다. 하지만 그들이 숨을 돌리기도 전에 이키의 RMS 상사가 나타나고 그녀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만든 혼란에 불만을 표한다. 그 후 그들은 히카루를 본부로 끌고 간다. 그리고 히카루가 마침내 깨어났을 때 그는 ARMS 그룹의 리더 알기즈와 그의 메카 유두인 피스트를 소개받는다. 알기즈는 그들이 카가미 그룹과 전쟁 중이며 그들의 목표는 모든 메카 유들을 노예로 만들고 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알마는 그들에 대해 많이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피스트가 사실 알마의 형제라고 밝히고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알마는 즉시 도와주겠다고 동의하고 히카루도 함께 하도록 설득한다. 하지만 이키와 알기즈가 끼어들어 히카루에게 그들은 이 싸움에서 알마만 필요하다고 말하며 사실상 그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가 잠들어 있는 동안 그들은 그의 몸에 있는 아르비트리움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 테스트를 진행했다. 아르비트리움은 인간의 정신에 의해 생성되는 에너지로 모든 메카유들을 구동하는 에너지이다. 하지만 히카루의 수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의 수치는 이렇게 나타나고 정상적인 메카유드 사용자의 수치는 이렇게 나타난다. 이미 명확하지 않았다면 히카루는 메카유드를 다루는 데 있어 완전히 실패한 존재이며 이를 미화할 방법은 없다. 알지즈는 히카루가 아마를 깨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마가 재킷과 융합하게 된 원인도 됐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아마의 힘조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분간 아마를 히카루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알지즈는 분명히 말합니다. 히카루는 어떤 경우에도 혼자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자신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는 히카루를 옹호하며 카가미가 그를 잡지 못한 이유는 히카루 덕분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쿠에는 그런 사실이 맞더라도 히카루가 아마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는 위험 요소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키가 끼어들어 히카루가 아마의 힘을 발휘할 잠재력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이미 그것을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훈련을 받으면 개선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번 훈련은 어땠나요? 알마가 학교 지붕에서 푸시업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히카루는 아키가 자신을 훈련시켜주는 것에 감사하지만 알마가 모든 일을 하고 자신은 그저 앉아있는 상황에서 이 훈련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키는 아르비트리움 훈련은 정신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을 다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건 다 좋은데 운동에 어떻게 그의 아르비트리움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카루는 일단 그냥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잠시 후 아키는 IRMS로부터 전화를 받고 즉시 본부로 돌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히카루와 알마의 이른바 훈련을 중단하고 그들을 끌고 갑니다. 원래 주인에게서 메카유드가 강탈당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모양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은 이번 주 세 번째 희생자입니다. 알지스는 이 사건에 카가미의 더러운 지문이 가득하다고 확신하며 새로운 요원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의 최우선 과제는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돈난당한 메카유드를 회수하는 것이다. 항상 클루레산 알마는 너무 늦었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묻고 덱스가 그 의미를 설명해준다. 누군가의 메카유드가 강제로 몸에서 찢겨 나가면 며칠 안에 죽게 된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이유는 완전히 확실하지 않지만 가장 그럴듯한 추측은 아르비트리움이 융합 지점에서 새어나와 그 불행한 영혼의 힘을 고갈시켜 결국 시들어버린다는 것이다. 아르비트리움에 대한 많은 것이 여전히 미스터리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것은 인간의 몸에 그들이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메카유드와 융합하는 사람은 신체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된다. 하지만 알마가 완전히 그와 융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카로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평범한 남자일 뿐이며 그에게는 초능력이 없다. 아이키는 피해자의 팔에 있는 흔적을 보고 즉시 범인이 웜타임 메카를 사용했음을 알아챈다. 알지스는 이미 그녀의 마음을 읽고 있으니 그녀가 무언가를 말하기도 전에 그가 이를 차단한다. 그녀의 임무는 알마를 보호하는 것이다. 끝. 부수적인 임무도 개인적인 복수도 없이 알지스가 문을 나서는 순간 아이키는 그가 방금 한 모든 말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이유로 조사해야 할 것이 있다고 발표한다. 그리고 그녀는 히카루를 돌봐야 하므로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가 함께하게 된다. 한편 카가미 그룹에서는 준 카가미의 남동생이 실험용 인공지능 메카유드를 훔쳐서 사라져버려서 패닉에 빠져 있다. 그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이다. 3부에서는 이를 처리하겠다고 나서지만 지난번 알마가 도망치는 것을 허용했던 같은 바보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화이트 레이븐이 그 일을 맡게 된다. 어딘가에서 히카루는 아이키와 함께 밤늦게까지 나가 있고 이제 그는 그녀가 알지스가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이 이렇게 혼자 나와 있는 것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지 궁금해하세 만다. 아이키는 그를 완전히 무시한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가까운 곳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린다. 컨테이너의 다른 쪽에서는 백 레이븐스가 카가미의 동생을 찾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들의 리더 이마다가 부하들에게 계속 주변을 수색하라고 명령하지만 그때 아이키와 히카루가 나타난다. 히카루는 역시나 카가미 그룹과 연관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아이키는 아무 걱정 말고 알마를 숨겨놓으면 괜찮다고 안심시킨다. 그녀는 이마덱에 다가가서 차분하게 웜타입 메카 유대 운전수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묻는다. 처음에는 그저 아무래도 모르는 여자로 생각했지만 그녀가 메카 유대라는 단어를 언급하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진다. 이마다와 그의 부대원들은 적대적으로 변한다. 일반 대중이 메카 유대에 대해 알게 되는 건 절대로 안 된다. 그들은 그녀를 잡으러 달려들고 아이키는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한다. 그녀는 신리즈와 덱스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이마다가 그녀가 메카 소유자라는 것을 깨닫고 놀라지만 명령은 명령이다. 그는 화이트 레이븐들에게 재편성하고 다시 공격하라고 지시한다. 한편 히카루는 혼란 속에서 옆으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려 애쓰는 중에 구석에 숨겨진 흡입기를 들고 있는 어린 소년을 발견한다. 히카루는 아이에게 여기 있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하며 괜찮은지 묻는다. 하지만 소년은 대답하지 않고 대신 도망친다. 히카루는 이 아이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지만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소년을 쫓아가고 아이키에게 화이트 레이븐들을 혼자 처리하라고 남겨둔다. 이마다가 이를 알아차리고 그의 메카조가 자전거로 변신하며 소년을 쫓기 위해 빠르게 떠난다. 동시에 몇몇 화이트 레이븐 멤버들이 아이와 히카루를 따라잡는다. 그래서 히카루는 아이 앞에 서서 그를 보호할 준비를 한다. 화이트 레이븐 남자들은 아이에게 다가가기 위해 히카루를 처치할 생각에 들떠 보이지만
히카루가 맞기 직전에 알마가 튀어나와 공격을 막는다. 그때 이마다와 그의 메카유드 자전거가 그들 쪽으로 직진하는 것을 발견한다. 히카루는 아이에게 도망치라고 말하려고 돌아서지만 아이는 이미 사라졌다. 이마다의 원래 목표는 도망갔지만 알마를 발견한 그는 방향을 바꿔 그를 추격하기 시작한다. 알마는 그들이 곤란에 처했음을 빠르게 깨닫고 히카루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가려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알마가 오토바이를 오우투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마다는 쉽게 따라잡아 알마를 잡고 트리거 암을 잡았다는 것에 뿌듯해한다. 이마다가 승리할 것처럼 보일 때 에이키가 갑자기 나타나 그를 자전거에서 깨끗이 떨어뜨리고 제압한다. 그녀는 웜타입 메카 유드 소지자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이마다와 조는 화물 컨테이너에 짓눌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 마지못해 협조하기로 한다. 하지만 그들은 웜타입 소지자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에이키는 짜증을 내며 컨테이너를 내려놓고 그들을 놓아준다. 그녀는 이 막다른 골목에 불만이지만 히카루가 바보처럼 도망친 것에 더 화가 나 있다. 히카루는 아이가 쫓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도와주고 싶었다고 설명하려 하지만 아키는 듣지 않으려 한다. 그녀는 그에게 분노를 쏟아내며 그의 무모한 행동이 알마를 거의 잡히게 만들 뻔했다고 화를 낸다. 그녀는 그를 믿고 싶지만 그는 여전히 무력하고 그녀는 그에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한편 이전의 아이는 지붕 위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알맥에도 분명히 관심이 있다. 그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지상으로 돌아가서 히카루도 아키에게 똑같이 화가 나 있다. 결국 그녀가 처음 이 문제에 그를 끌어들인 장본인인데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그가 그녀를 믿고 맹목적으로 그녀의 명령을 따라야 할까?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 재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그녀에게 있다. 그래서 그는 끝났다고 말하고 그냥 집에 가기로 합니다. 신니와 달그가 아키에게 히카루가 혼자서 그냥 걸어가는 것이 괜찮은지 물어봅니다. 하지만 그녀는 화가 너무 나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상관하지 않는다고 날카롭게 말합니다. 히카루가 화를 내며 떠나가자 아르마는 그에게 돌아가서 아키에게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며 그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그들을 보호하는 사람이지만 히카루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런 다음 준이 근처에서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히카루가 그의 보디가드와 싸우고 있다면 아르마를 잡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움직이기 전에 아키가 그를 차단하고 히카루에게 화가 나 있지만 그녀는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는 그녀를 피하길 바랐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그의 메카를 꺼냅니다. 아키는 그것이 따뜻한 타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혈압이 오른다. 그래서 그녀는 준이 자신이 쫓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첫 충돌 이후 덱스는 자신이 그들이 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닫는다. 그 순간의 주저함이 준에게 아키를 포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리고 상황은 빠르게 악화될 예정이다. 한편 히카루는 아키와의 언쟁 때문에 끙끙 앓고 있다가 전화가 울린다. 알마는 그에게 기회가 있을 때 사과하라고 재촉하지만 히카루가 화면을 확인해 보니 아키가 기절해 있는 사진이 보인다. 준의 목소리가 이어져 히카루에게 아키의 메카 유드를 빼앗았고 그것 없이는 몇 시간 안에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만약 히카루가 그녀를 구하고 싶다면 준과 특정 장소에서 만나야 한다. 그리하여 패닉에 빠진 히카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알기즈에게 사건을 보고하는 것이다. 알기즈는 분명 아카이가 걱정된다. 하지만 그는 히카루에게 우리 준을 쫓아가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그것이 바로 준이 원하는 바라는 것이다. 그는 몇몇 요원들을 보내서 그들을 추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히카루와 아름에게 아무런 무리수를 두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명령한다. 히카루는 자신이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다는 말을 계속 듣는 것이 지긋지긋했고 이제 그런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르마는 히카루에게 마음먹기만 하면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하며 그를 안심시키려 한다. 하지만 히카루는 믿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한 모든 용감한 행동들이 모두 아르마의 영향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아르마 없이는 여전히 겁쟁이였을 거라고 말한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서는 정말로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지금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아름에게 자신이 하려는 일에 힘을 빌려달라고 부탁한다. 히카루와 아르마는 지도에 표시된 패가 창고로 향한다. 그리고 들어서자마자 준은 비장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한다. 알마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준이 왜 이렇게 하는지 묻는다. 그러자 준은 흔히 보이는 방식대로 가장 강력한 메카를 원한다고 설명한다. 신니즈와 덱스는 나쁘지 않지만 그가 원하는 것에 비하면 쓰레기나 다름없다. 그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전설적인 트리거암이다. 이 장비는 사용자에게 가장 강력한 몸을 부여한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준은 그 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결심했다. 그렇게 생각한 준은 즉시 공격을 시작하여 히카루가 방 하안을 피하기 위해 뛰어다니게 만든다. 그런 다음 히카루는 기회를 포착하고 신리즈와 덱스를 손에 넣으려고 달려든다. 하지만 준은 항상 한 발 앞서서 모든 움직임을 쉽게 막아낸다. 준은 웃으며 히카루를 약한 자로 모욕한다. 히카루는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은 그가 옳은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결의에 찬 눈빛으로 그는 다시 돌진하여 결국 준을 충분히 교란하여 방어를 깨뜨린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난 준은 히카루가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있는지 믿을 수 없다. 더욱이 숨 쉬는데 문제가 생기면서 기분이 최악이 되었다. 이제 그만두고 싶다. 끝장을 내기로 결심한 준은 거대한 에너지 케이지에 히카루를 가두어 도망칠 곳을 없애버린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준은 히카루에게 전기를 가한다. 그러자 히카루가 바닥으로 쓰러진다. 완전히 지쳐서 기회를 잡은 준은 히카루를 붙잡고 알마를 떼어내기 시작한다. 조각조각 분리하면서 말이다. 마침내 준은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한다. 드디어 알마를 얻었고 이제 자신의 몸을 고칠 수 있다. 그런데 축하하는 순간 알마가 놀랍게도 여전히 움직이며 준을 박살낸다. 준은 완전히 당황한다. 메카 유드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또한 히카루가 메카에서 빠져나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움직이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움은 더욱 깊어진다. 히카루가 알맥에 손을 뻗고 닿는 순간 알마의 진정한 힘이 발휘되어 준에게 명백한 경고를 보낸다. 큰일이 벌어질 것이다. 준은 거대한 주먹을 만들어 그들을 제압하려자 하지만 그것은 무의미하다. 히카루와 아르마는 이제 다른 수준에 도달했고 그들의 공격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박살냈다. 함께 주먹을 날린 후 준이 막았다고 생각할 때 히카루가 달려들어 마지막으로 잔인한 주먹으로 그를 마무리한다. 이제 준은 완전히 쓰러졌다. 히카루와 아르마는 마침내 안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야. 그들은 완전히 잘못 생각했다. 백 라벤스의 수장이 나타나고 히카루와 아르마는 다시 한번 싸울 준비를 한다. 그러나 그 남자는 싸우지 않겠다며 손을 흔든다. 그는 오늘 그들과 싸우기 위해 돈을 받지 않았으며 단지 준을 데리고 가고 싶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시니스와 덱스도 데리고 가려고 하지만 히카루가 그 남자가 그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백 라벤스의 리더는 싸움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상처를 치료하고 있는 준이 그를 멈추고 언젠가 히카루를 이기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당분간 히카루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고 그에게 명령한다. 남자는 으쓱하며 헤이쿠에게 메카 유대를 던진다. 그러나 그는 경고를 남긴다. 그들은 다시 만날 것이고 다음에는 히카루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을 것이다. 조금 후 아키는 병원에서 신체의 일부가 다시 붙어 있는 상태로 깨어난다. 히카루가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옥상으로 올라가 히카루가 알마를 재킷에 다시 꿰매고 있는 모습을 마주한다. 그녀는 그의 옆에 앉고 불편한 침묵이 흐른다. 결국 히카루가 침묵을 깨고 어젯밤 그녀가 정말 찾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아키는 가족을 죽인 사람을 쫓고 있었다고 인정한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단서는 그 살인자가 벌레형 메카 유대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결국 준은 그 사람이 아니었다. 복수에 대한 욕망 때문에 충동적으로 행동했으며 자신을 구해준 히카루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그에게 보답하고 싶어서 알마를 다시 꿰매주겠다고 제안한다. 문제는 아키가 바느질을 정말 못한다는 것이고 히카루는 그녀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 전에 재빨리 막으려 한다. 그들이 바늘과 실로 힘겹게 씨름하고 있을 때 메루가 과자를 들고 들어오고
두 사람이 너무 가까이 있는 모습을 보고 메루는 즉시 로맨스 장면 같다 하는 생각에 놀라며 눈이 커진다. 그녀는 로맨틱 코미디의 사랑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외치며 그것이 정말 좋다고 소리치며 달려간다. 히카루는 설명하려고 어색하게 애쓰지만 그가 한마디도 하기 전에 아키는 전혀 개의치 않고 미친 듯이 과제 뛰어들어 행복하게 씹어먹는다. 히카루는 이제 공식적으로 ARMS의 일원이 되었고 불과 며칠 뒤 그는 팀의 첫 임무에 투입된다. 다른 ARMS 팀원 몇 명이 대기하고 있는 동안 히카루는 포획된 메카유들을 실은 수송 트럭의 꼭대기에 매달려 있다. 그가 안을 엿보니 못생긴 뚱뚱한 남자가 과학자를 때리고 있다. 팀은 이를 예상하고 있었기에 히카루에게 계획을 지키라고 상기시킨다. 트럭이 앞에 교차로에 도착하면 그가 받은 인프를 터뜨리라고 한다. 히카루는 명령을 따르려 하지만 알마가 뚱뚱한 남자가 속박된 메카유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자 그저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어 무모한 행동을 하여 트럭이 뒤집히게 만들어 도로에서 큰 사고를 일으킨다. 히카루는 다치지 않고 빠져나오지만 이제 그는 알마의 폭발적인 행동으로 그들의 위치가 드러나 히카루가 표적이 되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쳐야 한다. 불행히도 뚱뚱한 남자는 트럭을 전부 앞에 던져서 탈출 경로를 막아버립니다.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이자 ARMS의 단니와 그의 메카 카라크스가 도움을 주기로 합니다. 그런 다음 남자는 히카루에게 여러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히카루는 겨우 피하지만 이제 세 대의 메카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뚱뚱한 남자는 무장한 대포를 꺼내 히카루를 불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히카루가 끝난 것처럼 보이던 순간 단니가 달려와 히카루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옵니다. 히카루는 구조에 감사하며 알마가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큰 혼란을 일으킨 것을 사과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야기할 시간도 없이 뚱뚱한 남자가 다시금 그들을 찾아 공격해옵니다. 이번에는 아이키가 그를 가로막고 그를 바닥으로 밀어눕힙니다. 그녀는 히카루와 알마가 그렇게 간단한 임무를 망쳐놓은 것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이 임무를 더 어렵게 만들기 전에 단니에게 그들을 데려가라고 명령합니다. 뚱뚱한 남자가 다시 일어났을 때 그는 아이키가 두 대의 메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여전히 자신이 세 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녀를 차려하지만 그녀는 쉽게 막아냅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를 공격하려 하지만 바보처럼 에너지가 떨어져 기절해버립니다. 알고 보니 메카 유들을 사용하는 것은 상당한 체력이 필요하고 이 남자는 분명히 하나 이상을 다룰 만큼 훈련이 부족합니다. 그가 평생 체육관에 가본 적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놀랍지 않습니다. 아이키는 그가 곧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회복팀을 호출하여 그를 데리러 오게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등을 돌리고 있는 사이 누군가가 따뜻한 타입의 메카를 이용해 그 남자를 되살립니다. 아이키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뚱뚱한 남자는 이미 예전보다 더 강해져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이키는 그의 힘을 다루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그녀의 승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하지만 겨우 한 걸음 앞에서 히카루가 달려와 남자를 밀어냈다. 아이키는 그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히카루는 그저 지켜보기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도와주러 뛰어들었다. 그런 다음 남자가 일어나 레이저 캐논을 발사하려고 했지만 히카루와 아르마는 멀리서 이를 알아차렸다. 그들은 함께 쉽게 공격을 막아냈다. 그런 다음 남자는 트럭으로 그들을 짓밟으려고 했다. 하지만 히카루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앞으로 돌진해 단번에 그를 쓰러뜨렸다. 싸움이 끝난 후 타니가 히카루에게 이렇게 잘한 일을 칭찬했다. 히카루의 노력 덕분에 많은 메카유들을 구출할 수 있었고 그는 칭찬을 받으며 기뻐했다. 하지만 아이키는 기절한 남자에게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 본부에서 아이키는 샤워를 하며 그녀의 언니와 함께한 시간과 그녀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회상에 잠겨 있다. 그녀가 결국 지키지 못한 약속이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가족을 복수하겠다는 의지뿐이다. 샤워 밖에서는 아이키에게 도움을 요청받은 긴장한 과학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그녀가 드디어 나올 때 그는 그녀가 샤워를 막 끝낸 모습을 처음 보게 되어 당황하기 시작한다. 그는 아이키가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문제에 대해 보고하러 왔다고 빠르게 설명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잡은 남자에게서 유용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 그들이 그가 사용하던 메카유들을 조사했지만 지렁이형은 없었다. 하지만 아이키는 분명 지렁이형 E형을 보았던 것 같다. 뭔가 이상한 일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 과학자는 A키를 지지하려고 하며 그녀가 복수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해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해. 그는 심지어 히카루 대신 자신을 의지하라고 설득하려고 해. 하지만 그의 말을 다 마치기 전에 에이키는 이미 히카루를 찾으러 나가버렸어. 히카루의 집에서는 알마가 깨고 그들이 늦잠을 잤다는 것을 깨달아. 히카루가 곧 일어나지 않으면 학교에 지각할 거야. 그래서 알마는 당황하고 히카루의 바지를 잡아 끌며 침대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필요하면 옷 갈아입는 것도 도와주겠다고 해. 그런데 알마가 엉망으로 만들고 있을 때 에이키가 창문을 통해 히카루의 방으로 뛰어들어와 그가 학교 준비가 안 되어 있음을 확인해. 그녀는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옷을 입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말해. 그녀의 제안은 협상 불가야. 한편 학교에서는 새로운 전학학생이 오늘 합류한다는 소문에 반 전체가 떠들썩해. 그 남자는 엄청난 부자라서 자연스럽게 모두가 그를 만나고 싶어해. 그때 문이 벌컥 열리더니 반누드 상태의 히카루가 나타나. 모두는 즉시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메루의 마음은 온갖 환상으로 뛰어다녀. 그 후 아이키가 히카루를 내려놓자 메루는 수업에 곧 새로운 전학생이 온다고 캐주얼리 알려줘. 이건 아이키에게도 새로운 소식이야. 그런데 그녀가 일을 처리하는 순간 PA 시스템에서 히카루를 옥상으로 부르라는 외침이 들려와. 그래서 히카루와 아이키가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 시니스와 덱스가 그를 보자마자 지난번 아이키에게 했던 일을 기억하고 즉시 공격해. 하지만 준은 그의 메카로 공격을 막아. 방해받은 것에 이미 짜증이 난 그는 그녀를 쓰러뜨리려 하는데 그때 화이트 레이븐의 수장 타오두에게서 메시지가 와. 타오두는 그런 건 인정하지 않고 준에게 그가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메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약속을 깨버렸네요. 준은 아이키가 먼저 시작했다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타오두는 예외가 없다며 그의 주장을 일축하고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듭니다. 준은 메카를 거두고 항복합니다. 아이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쓰러뜨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히카루는 준이 더 이상 싸우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니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키는 불만스럽지만 일단 그를 놔둡니다. 그러나 준은 언젠가는 트리거암을 자신이 차지할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날의 임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학교에 온 진짜 이유는 히카루 때문이니까요. 그는 과학자가 그의 메카를 만들 때 그것이 몸에 완전히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알려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마스터할 때까지 그는 히카루를 주의 깊게 지켜볼 계획이다. 그는 히카루가 어떻게 알마를 그렇게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아내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준은 히카루를 무너뜨리고 트리거암을 빼앗겠다고 다짐한다. 히카루는 준이 계속 알마를 트리거암이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알마가 기억을 잃었으니 준이 다른 유용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 물어본다. 하지만 준이 대답하기도 전에 아이키가 다시 공격을 감행한다. 준이 살도록 두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확신한다. 그녀는 그를 끝내는 것에 대해 매우 진지하지만 알마가 그녀를 제지하며 그들의 과거에 대한 정보를 준에게서 얻어야 한다고 상기시킨다. 하지만 그들이 싸우느라 바쁜 사이 준은 아무렇지 않게 걸어가고 있다. 떠나기 전에 그는 히카루에게 경고를 쏘아준다. 그의 메카 제한은 학교에서만 적용되므로 만약 그가 거리에서 히카루가 실수하는 것을 잡으면 쉽게 넘어가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날 저녁 늦게 아키와 히카루가 학교 복도를 함께 걷고 있는데 아키가 너무 가까이 붙어서 불편하다. 히카루는 진심으로 짜증나기 시작해서 상상 속에 떡볶이가 있다고 속여서 공간을 벌리려고 한다. 그것은 잠깐 효과가 있지만 어디로 가든 아키는 그의 옆구리에 practically glued 된 것처럼 따라다닌다. 그러다가 히카루는 결국 실제 도시락을 미끼로 사용하여 그녀를 멀리하려고 무척이나 애쓴다. 하지만 이제는 배가 고프고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그가 다음 행동을 고민하고 있을 때 위에서 준의 목소리가 들린다.
주는 타오두에게 히카루가 어떤 훈련 없이 트리거암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 적이 있다고 회상한다. 그리고 타오두는 전혀 모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장난스럽게 히카루가 먹는 음식에 뭔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자기가 이곳 주인인 양 검은 카드를 흔들며 히카루에게 점심을 사주겠다고 제안한다. 히카루는 제안이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준과 이야기하고 싶었으므로 준이 알파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묻는다. 하지만 준이 답하기 전에 에키가 히카루의 다리를 차고 그를 붙잡아주니 히카루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그녀는 준의 무료 점심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이미 꿈의 식사를 고르고 있다고 한다. 한때 후카루는 혼자 있고 싶어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절박해진다. 그는 알맥에 에키가 준과 가까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막막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분명히 준은 알마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하지만 에키는 그런 사실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후카루는 결국 준에게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물어볼 기회조차 잃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 후카루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는 마침내 준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지도 모른다. 오늘은 큰 체육대회 날이고 후카루는 이 기회를 통해 마침내 준과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순간이 왔을 때 준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그 순간 후카루의 얼굴을 공의정통으로 맞는다. 결국 준은 온종일 나무 위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후카루의 반응 속도가 이렇게 느리다니 믿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가장 강력한 메카를 가지고 있지만 갑자기 무언가가 날아오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그는 피하고 다른 공이 나무를 때려 튕겨져 후카루의 머리를 강타하여 그를 의식을 잃게 한다. 공은 에키가 던졌지만 그녀는 준을 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후카루에게 사과한다. 히카루가 의식을 잃고 있는 사이 메루는 자신의 야생 환상을 실현할 기회를 엿본다. 그녀는 히카루를 리본으로 묶고 에키와 준이 히카루를 차지하기 위해 대결하는 장면을 연출한다. 에키는 준이 자신에게 한 일 때문에 여전히 앙심을 품고 있어 대결할 마음이 있다. 준은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메루가 조종하고 있으니 그들은 단순한 주먹 다짐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다. 그러다 메루는 드라마의 매 순간을 즐기고 있는 반면 알마는 히카루에게 에키를 막을 방법을 찾아달라고 간청하며 준과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상기시킨다. 신속하게 생각한 히카루는 유일하게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것을 떠올리는데 그것은 음식이다. 그는 일어나서 에키에게 준과 몇 분간 단둘이 있게 해주면 자신의 꿈의 식사를 사겠다고 외친다. 에키는 무료 음식의 유혹에 넘어가서 동의하고 메루를 끌고 나가 준과 히카루에게 사적인 시간을 준다. 둘이 단둘이 남자주는 히카루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을 묻는다. 히카루와 알마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준에게 카가미 그룹이 그를 잡으려는 이유에 대해 알마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묻는다. 알마는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다고 설명하고 준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강력한 트리거암이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준은 카가미 그룹이 알마에 대한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결국 알마는 원래 그들의 소속이었다. 준은 증거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는데 그 사진은 알마와 카가미 그룹의 창립자인 야쿠모 카가미가 함께 있는 모습이다. 히카루와 알마는 놀라지만 준은 그 사진이 수십 년 전에 찍힌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잘 모른다고 인정한다. 준이 떠나자 아키는 다리에서 멀리서 메루가 묶여있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때 에키는 이전에 이야기했던 과학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녀가 추적하고 있는 웜타입 메카 유드 사용자에 대한 단서를 찾았다고 전해 듣는다. 조금 후 히카루와 알마는 야쿠모 카가미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도서관으로 향한다. 알마는 여기 사람들이 카가미 그룹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메카유들을 괴롭히고 있는 끔찍한 일들을 고려할 때 히카루는 그들의 최근 행동이 꽤 역겹다고 동의하지만 사람들의 입장에서 카가미 그룹이 도시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랑받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들이 수색하는 동안 히카루와 알마는 야쿠모 카가미의 초상화를 우연히 발견하고 그때 알마는 감정을 폭발시킨다. 그는 이 사람이 자신에게 중요했음을 알지만 그에 대한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 눈물을 흘린다.
한편 도시 반대편에서는 타니가 따뜻한 타입의 메카 사용자에게 붙잡혔고 에키가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다. 하지만 그녀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메카는 이미 타니의 몸에서 카락을 찢어냈다. 그리고 타니를 인형처럼 아키에게 던진다. 카락은 그를 짓눌러서 산산조각이 나게 만든다. 에키, 시니, 덱스는 분노에 차서 따뜻한 사용자를 공격한다. 하지만 그 사용자는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타니의 가슴에 있는 커다란 구멍으로 무언가를 발사하여 그를 자신의 통제 아래 인형으로 만들어 아키와 싸우게 강요한다. 따뜻한 사용자가 탈출을 시도하는 동안 에키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한다. 타니를 확인하거나 따뜻한 사용자를 추적해. 그녀는 따뜻한 사용자를 잡으려 애쓰다가 타니를 기절시키고 따뜻한 제어 장치를 찢어버려. 히카루는 타니의 상태에 대한 전화를 받고 급히 뛰어가 그를 골목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해. 그들은 타니를 본부로 데려가고 히카루의 빠른 행동 덕분에 타니는 살아남을 수 있어. 하지만 카락스는 구할 수 없어. 메카유드는 기계 생명체일지라도 인간처럼 죽어. 그리고 그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원래 그들은 모든 메카유드의 아버지인 오르델라를 찾기 위해 다른 차원에서 왔어. 일부 인간의 도움으로 그들은 그것을 찾을 수 있었어. 하지만 그것을 깨우기 위한 실험 중에 끔찍한 일이 일어나 알마는 모든 힘을 다해 오르델라를 봉인해야 했어. 그것이 그의 기억 상실을 일으킨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르델라의 위치에 대한 열쇠는 알마의 잃어버린 기억 속에 있으며 누가 그것을 손에 넣느냐에 따라 세상의 운명이 달려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키는 드디어 빨간 소녀를 따라잡고 그녀가 자신의 가족을 죽인 사람이었는지 물으며 공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빨간 소녀가 돌아서자 이키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의 손에 장난감이 들려있고 그것은 그녀의 여동생의 것입니다. 그 후 이키가 여동생을 만나기 직전으로 플래시백합니다. 이키가 퀸과 만났을 때 그는 그녀에게 그녀가 추적하고 있는 벌레형 사용자가 여전히 도망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사건 보고서에서 준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사람들의 메카를 벗기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몇 달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키는 분노하며 그의 칼날을 잡고 왜 더 일찍 말하지 않았는지 따집니다. 퀸은 자신도 지금까지 몰랐다고 변호하려고 합니다. 그의 유일한 이유는 ARMS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하여 이키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놔줍니다. 이 정보가 ARMS의 데이터베이스에 몇 달 동안 있었던 사실은 한 가지 의미합니다. 알지즈는 항상 알고 있었고 그녀에게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퀸은 알지즈가 아마도 이 사건들을 스스로 조사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제까지 8년 동안 추적해 왔을 것입니다. 그 순간 경보가 울리기 시작하므로 그것이 워명 사용자가 다시 활성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에키는 주저없이 나서서 그녀의 천적과 맞섭니다. 그런 다음 이야기는 현재로 돌아가서 에키가 워명 사용자와 대면하는데 그 워명 사용자는 죽었다고 생각되었던 그녀의 언니 푸부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에키는 충격을 받고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그녀와 푸부키가 케인스와 덱스와 게임을 했던 것을 회상합니다. 하지만 아키는 그 게임의 목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방에서 푸부키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실험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소라면 아키가 갔겠지만 다리가 다쳐서 푸부키가 대신해야 했습니다. 푸부키는 미소를 지으며 떠났지만 그것이 아키가 푸부키를 본 마지막 순간이었다. 그 순간 시설이 불길에 휩싸였고 푸부키나 그들의 부모는 다시는 보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게 되었다. 현재로 돌아와서 아키, 시네스, 그리고 덱스는 푸부키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있다. 푸부키도 아키를 보고 매우 기뻐한다. 그러나 그녀의 약해진 기침은 그녀가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푸부키의 메카가 나타나지만 그녀가 방귀를 치기도 전에 시네스와 덱스가 그것을 잡아 벽으로 밀어넣는다. 그들은 아직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도망쳐야 한다. 왜냐하면 RMS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RMS 요원들이 주차장을 찾았을 때 벽에 있는 균열과 아키에 부러진 머리핀만 발견했음을 본다. 그래서 아키는 그녀가 거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주차장 바깥에서 아키는 여전히 원메카를 인질로 잡고 있으며 답변을 얻기 위해 결심하고 있다.
그녀는 그것이 부모님을 죽인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로봇은 모든 것이 사고였다고 설명하려 하지만 시네스와 데쿠수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다. 그들은 그 로봇의 말이 모두 거짓말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네스는 사건 당일 풍설과 함께 있었고 벌레 모양의 로봇이 모든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것을 명확히 기억한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은 그것이 왜 그렇게 했는지이다. 풍설은 아키에게 멈추라고 애원하며 부모님의 죽음은 아미릴리스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풍설은 자신이 모든 일을 일으켰다고 자책하며 아키야에게 계속 사과한다. 아미릴리스가 그녀를 위로하려고 하지만 이제 이 이야기에는 그들이 알지 못했던 더 많은 내용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래서 시네스와 데쿠수은 아미릴리스에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하라고 요구한다. 사건 당일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후부키는 아키와 함께한 게임에 대해 엄마에게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이 실험은 아르비트리움 증폭의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마릴리스는 당시 그녀와 함께한 한 여성과 함께 들어와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아마릴리스가 후부키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알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여 두 사람의 아르비트리움이 격렬하게 공명하기 시작했다. 아마릴리스는 후부키와의 공명을 멈추려 했지만 그 결과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현재로 돌아와 후부키는 아키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이 수년이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녀는 부모님의 죽음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느껴 용기를 내지 못했다. 아마릴리스는 그것이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안심시켰지만 아마릴리스가 사고였다고 주장해도 아키는 여전히 그녀를 비난한다. 그래서 아키는 후부키의 간청을 무시하고 지금 당장 아마릴리스를 파괴할 생각이다. 하지만 모든 스트레스 속에서 후부키는 아마릴리스가 우려했던 것처럼 기절해버린다. 아키는 후부키를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마릴리스는 그 일이 발생한 이후로 부키가 자신의 아비트레리를 생성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소용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어떤 의사나 과학자도 도움을 줄 수 없었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증상을 관리해왔지만 이렇게 계속되면 부키는 오래 살지 못할 거예요. 아마릴리스에 따르면 부키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지만 그것은 매우 어려울 거예요. 다음 날 히카루의 알람이 울리자 알마가 일어나는데 이 시각은 아키가 히카루 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통이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창문이 그대로 열려 있지 않네요. 대신 아키가 정문 앞 벨을 울린 거예요. 히카루와 알마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아키는 정문을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는 게 분명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이야기하기를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카루는 묻지 않기로 합니다. 그때 메루가 벌떡 들어와서 큰 시험이 다가오니 뭔가 물어보고 싶어 한다. 그녀는 주변에서 히카루를 지켜보던 준도 포함해 모두 함께 그룹 스터디를 하자고 제안한다. 메루가 다가가서 준에게 함께할래 하고 묻는다. 하지만 준은 비웃으며 공부 같은 쓸데없는 일로 이 학교에 온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메루는 그의 헛소리를 무시하고 히카루에게 소리쳐서 그의 집에서 스터디를 할 수 있는지 묻는다. 히카루는 고민하지만 메루와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아키와 준이 충돌할 것 같아서 집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원치 않는다. 그는 메루에게 그만하자고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아키에게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아키는 정중하게 거절하지만 메루는 계속 밀어붙이며 히카루의 집에 가는 완벽한 핑계라고 말한다. 하지만 아키는 매일 아침 그의 집에 가고 있어서 그 아이디어는 별로 흥미롭지 않다고 한다. 메루는 로맨틱 코미디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다시 상상하기 시작한다. 아키는 히카루가 그녀가 무언가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따라가지만 아키는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한편 RMS 본부에서는 정부에서 소외된 한 과학자가 쿤의 작업대 앞으로 가서 아키가 최근 본부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녀의 위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묻는다. 쿤은 처음에는 모르는 척하지만 독특한 설득 방법을 사용한 후 아키의 현재 상황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한다. 한편 아키는 아픔을 겪고 있는 여동생 옆에 앉아 아말릴리스가 어떻게 부키를 지금까지 살아있게 유지시켰는지 설명한다. 부키는 자신의 아르비트륨을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말릴리스는 다른 메카 사용자로부터 아르비트륨을 빼앗아 부키에게 주고 있다. 하지만 부키의 병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어 아말릴리스가 따라잡을 수 없다.
위험한 상태가 되기 전에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말릴리스는 아키에게 무엇이든 해서 여동생을 구하도록 종용한다. 물론 아키가 부키의 생존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히카루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도시 전체에서 아말릴리스가 감염시킨 모든 메카 사용자들이 예고 없이 저주받은 것처럼 폭력적인 발작을 일으킨다. 알지시스는 이것이 무엇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는 모든 가능한 ARMS 요원들을 현장으로 보내어 로그 매차 사용자들을 제지하게 하고 카가미도 그룹에게 같은 지시를 내립니다. 그 후 저녁 늦게 메루, 준, 히카루는 공부하러 그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걷다가 히카루는 알지스로부터 급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빠르게 취소하고 반대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곧 그는 AIMS 본부에 도착하여 알지스는 그를 이렇게 급하게 부른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위기가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수십 명의 매차 사용자가 갑자기 통제를 벗어났으며 알지스는 그것이 웜형 매차 사용자 때문이라고 의심합니다. 그는 에키가 이 웜 사용자와 친밀하게 접촉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도 가지고 있어 에키가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알지스가 맞다면 그것은 그녀가 인류와 매차 종족 모두를 배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녀를 신문하기 위해 체포할 계획이지만 그녀의 힘을 고려하면 강제로 제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르마와 히카루는 알지스가 에키를 의심한다는 사실에 거의 믿을 수 없는데 그녀는 그들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기스는 조직이 감정만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에키가 IRMS에 가입한 유일한 이유는 그녀의 목표가 그들의 목표와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녀의 목표가 바뀌었다면 그녀가 그들을 배신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히카루오는 에키가 절대 그들에게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RMS보다 먼저 그녀를 찾기 위해 달려가며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길 희망합니다. 적어도 그게 계획입니다. 하지만 가는 길에 퀸과 마주치고 퀸은 그가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전혀 모른다고 상기시킵니다. 다행히도 퀸은 이를 곰곰이 생각해봤고 에키를 추적할 수 있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으며 이 바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카루오는 즉시 이 바보가 며칠 전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워너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워너가 여기 있고 싶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 그들이 계획을 논의하기도 전에 완너의 메카가 나타나 완너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기 시작한다. 히카루는 완너의 메카가 세뇌당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한다. 하지만 완너가 붙잡힌 후 RMS는 수갑을 제거하고 케지마루를 자유롭게 했다. 퀸은 케지마루가 완너와 다시 연결되는 것을 꺼려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고 케지마루가 고집하자 허락했다. 케지마루는 이제 완너에게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겠다고 선언하며 그의 머리에 쳐서라도 배우게 할 것이라고 한다. 케지마루는 완너를 무릎 꿇게 하고 사과하게 만들며 완너는 히카루와 알맥에 이 두 사람이 이 임무에서 소중할 것이라고 맹세한다. 한동안 마을에서 케지마루는 아카이를 찾기 위해 모든 곳을 스캔하고 있다. 하지만 완너는 집에 가고 싶다고 계속 투덜거리며 케지마루의 인내심을 한계로 몰아넣는다. 그래서 그는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고 싶다면 더 열심히 일하라고 그에게 소리친다. 히카루와 알마는 이것이 열쇠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인지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케지마루는 그들에게 안심시키며 그녀를 찾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녀의 아비트리움의 공명 주파수를 감지하는 음향 소나 덕분이다. 바로 그때 히카루는 뒤에서 기습을 당하지만 케지마루가 제때 그를 위험에서 보호한다. 공격자는 준으로 히카루가 자신을 피하는 것에 지친 모습이다. 그는 히카루의 능력 뒤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낼 때까지 히카루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준이 함께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알마는 그가 열쇠를 찾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묻는다. 하지만 준은 열쇠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으므로 왜 자신이 도와야 하는지 비웃으며 질문한다. 그래서 알마는 그의 도움을 얻기로 결심한다. 준이 동의하면 학습 세션에서 히카루의 비밀을 일부 털어놓겠다고 약속한다. 준은 그 유혹에 넘어가고
이 소식은 타두에게 전달되어 준의 형에게 누군가 준을 지켜보도록 보내야 할지 묻는다. 하지만 준의 형은 준의 안전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회사의 우선사항이 먼저라고 주장하며 그를 돌봐줄 사람을 보내지 않겠다고 한다. 그동안 카게마루는 아키의 아르비트리움을 주차장으로 추적했다. 신호가 강하므로 그녀가 가까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그들이 출처에 도착했을 때 아키 자신이 그들 앞에 나타났고 그녀는 언니를 구하기 위해 아마릴리스의 조언을 따르겠다는 결심을 한 듯 보인다. 한편 후부키는 갑자기 활기를 띠며 아마릴리스에게 언니가 괜찮을지 간절히 묻는다. 아마릴리스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아키가 그녀를 사랑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후부키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젖혀 아키가 이번에는 자신을 구해주길 바란다고 말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세요.